한때 명동 한복판에서 하루 매출 1억 원을 올리던 화장품 매장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초록빛 알로에 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그 앞엔 전 세계 관광객이 줄을 섰죠. 그 이름은 네이처 리퍼블릭, K뷰티의 전성기를 상징하던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불빛은 꺼졌습니다. 국내 매장은 줄줄이 문을 닫고 본사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 한때 자연을 팔던 브랜드는 이제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시대를 물들였던 초록빛 브랜드 네이처 리퍼블릭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정은호, 1965년 전라남도 함평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건 열정뿐이었죠. 남대문 시장에서 화장품 노점을 차리고 하루 18시간씩 거리에서 얼굴 크림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피부, 향, 질감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1993년 그는 세계화장품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OEM 회사였죠. 그리고 2003년 그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씁니다. 이름은 더 페이스샵. 자연 성분을 내세운 중저가 화장품.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자연주의를 내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비싸야 좋은 화장품이라는 편견을 깨고 싶었는데요. 결과는 폭발적이었죠. 출시 2년 만에 연 매출 1,500억 원을 돌파, 업계 1위 브랜드로 올라서며 국내 화장품 시장에 새로운 신화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 자신의 지분을 LG생활건강에 매각하며 수천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회사를 떠났죠. 그해 봄 그는 다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듭니다. 이름은 네이처 리퍼블릭, 슬로건은 자연으로의 여정이었죠.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화장품, 자연에서 온 성분으로 세계 어디서나 같은 품질을 보여주는 것. 그는 그것이 K뷰티의 다음 단계라 믿었습니다. 서울 명동에 1호점을 열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더 페이스샵의 또 다른 버전이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내 철학을 담겠다. 그리고 몇 달 후 명동 한복판에 초대형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2009년 당시 평당 2억 원이 넘던 국내 최고가 상권, 그 위에 세워진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 명동 월드점이었습니다. 5층 규모로 층마다 각국의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곳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 세계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무대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제품이 있었는데요. 투명한 젤 한 병, 알로에 수딩 젤, 92% 알로에 성분, 2,000원대의 가격, 저렴했지만 촉촉한 사용감과 은은한 향으로 입소문이 폭발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은 한국에 오면 꼭 사야 하는 브랜드로 떠올랐죠. 2010년 첫 해 매출은 474억 원, 이듬해에는 9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에 100호점을 세웠고 그 다음 목표는 해외였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자연주의라는 단어에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그 시기 아시아는 한류 열풍이 한창이었는데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새로운 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던 시절, 네이처 리퍼블릭은 그 흐름 위에 완벽히 올라탔습니다. 엑소, 소녀시대 등 글로벌 스타들이 브랜드 모델로 등장하며 한국 화장품은 곧 한국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속도만큼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2015년 네이처 리퍼블릭의 창업자 정 대표를 둘러싸고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된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알려졌고 법원의 판결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정은호 게이트로 번지며 법적 전반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보도했죠. 그리고 그 사이 브랜드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네이처 리퍼블릭은 6년간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드 사태와 한알령,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됐죠.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브랜드의 체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식어갔고 내부에서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경영 공백 속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 가격 정책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2020년 3월 정 대표는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복귀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복잡한 반응을 불러왔는데요. 그럼에도 회사는 다시 방향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부 정비와 조직 개편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가맹점 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2015년 778개였던 매장은 구조조정과 폐점이 이어지며 빠르게 줄었습니다. 2019년엔 521개,
그리고 2024년엔 267개만 남았습니다. 9년 동안 사라진 매장 수는 총 511곳, 무려 65%가 줄어든 셈이죠. 그 감소세는 상징적인 곳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명동 월드점도 2025년 2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재무 상황도 녹록지 않았는데요. 2015년 매출 2,848억 원을 정점으로 찍은 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매출은 약 1,121억 원, 불과 9년 만에 60%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영업 손실은 51억 원, 당기순 손실은 45억 원에 달했고요. 자본은 마이너스 78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온라인 전환 속도도 문제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온라인 매출은 약 54억 원으로 토니몰이나 미시아 같은 경쟁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죠. 시장 변화는 너무 빨랐고 네이처 리퍼블릭은 그 흐름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일본 법인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현지화에 나섰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누적 매출 47억 엔을 기록했고 로프트, 돈키호테, 프라자 등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며 매출은 5배 성장했습니다. 2025년 북미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미국 코스트코 300개 매장에 확대 입점하고 뉴욕을 비롯한 오프라인 판매와 아마존 온라인몰 매출이 빠르게 늘었고요. 그 결과 2023년 북미 매출은 전년 대비 25배 이상 급성장하며 한국 로드숍 브랜드 중 가장 글로벌한 회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측은 올해 북미 시장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배에서 6배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확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속도만큼 현실의 벽도 높았는데요. 2024년 상반기 기준 미국 법인은 약 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죠. 시장 내 입지는 넓어지고 있었지만 수익 구조가 안정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 회사는 조직 개편에도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미주사업부를 맡던 이승정 대표가 새롭게 경영을 이끌었죠. 글로벌 유통망 강화와 신제품 중심의 체질 개선이 추진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선케어 라인이 있었습니다. 2025년 선케어 제품군 매출은 전년 대비 47% 증가하며 유일한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2025년 초 네이처 리퍼블릭은 패션 브랜드 쌍방울을 인수했습니다. 화장품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확장을 시도한 건데요. K뷰티와 K패션의 결합, 새로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최근의 변화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지만 일각에서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회생 가능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위기를 타개할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인수합병이나 기업 회생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네이처 리퍼블릭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은 점점 회복되고 있고 자연에서 출발한 철학은 여전히 브랜드의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네이처 리퍼블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같은 꿈을 꾸던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스킨푸드입니다. 2004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짧은 한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푸드 코스메틱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혁신이었죠. 그러나 2010년대 중반 그 혁신은 멈췄습니다. 세일을 하지 않겠다는 노세일 마케팅, 그리고 변하지 않은 매장 구조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2016년 매출 1,688억 원으로 전성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 스킨푸드는 결국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갔죠. 이후 2019년 매출은 190억 원, 정점 대비 89% 급감하며 브랜드가 사실상 사라질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킨푸드는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건 라인, 친환경 포장, 이 SG 경영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2년 본사 매출은 375억 원에서 2024년 781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2022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2024년에는 105억 원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만들었죠. 하지만 매장의 흐름은 달랐는데요. 2015년 537개였던 매장은 2024년 10개만 남으며 무려 98%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프라인을 정리하고 온라인과 해외 수출 중심으로 체질을 재편한 것이죠. 확장보다 중요한 건 생존과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브랜드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스프리입니다. 2000년대 초 제주의 바람과 녹차밭을 앞쓴 자연주의 화장품의 원조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브랜드로서 국내 로드숍 시장 1위를 지켰습니다. 2016년 매출 7,679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 8년 연속 매출이 감소하며 2024년엔
2,446억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정점 대비 약 68% 축소된 수치입니다. 매장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2017년 1,080개에서 2023년 338개로 무려 742개, 약 69%가 문을 닫았죠. 이니스프리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로드숍 중심의 고정비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라인과 면세점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했고요.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스킨푸드는 철학으로 살아남았고 이니스프리는 시스템으로 버티고 있죠.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은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시대를 대표했던 자연주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단순한 자연보다 가치와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한때 명동거리를 가득 채웠던 초록빛 간판들. 사람들은 그 불빛 아래에서 새로운 화장품을 만났고 그곳은 K뷰티의 심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빛은 대부분 꺼졌습니다. 로드숍의 문이 닫히고 거리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킨푸드는 무너진 자리에서 지속 가능성을 배웠고 이니스프리는 정체된 시장 속에서 혁신을 모색했죠. 네이처 리퍼블릭은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브랜드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꿈꾸었던 자연주의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그 시절 K뷰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